네, 출란교실입니다. 비료 문제는 저희가 출란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봄, 가을로 비료를 줘야 되는 어떤 시기가 닥쳐왔을 때마다 비료 문제는 꼭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9월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비료 줘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9월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무더위가 한풀 딱 꺾일 때 그게 뭐 언제든지 간에 가을로 접어든다는 신호고, 그래서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비료를 줘야 되는 시기만 되면은 비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뭐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비료를 주지 않고 출란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고 무비료로 출란을 키워도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가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찾아보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란과 비료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그 비료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비료 문제는 참 이제 뭐부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키우고 계시던 분, 지금처럼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이 출란교실의 동영상을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출란교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셔서 배양에 약간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얘기들을 한번 쭉 간략하게만 요점들만 정리를 해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료는 이제 출란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소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먹질 않습니다. 자주 소식을 하는 어떤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배불리 먹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소식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횟수가 자주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비료를 한 100을 줘야 된다. 한 번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1회를 주는데 100을 주는 것이 좋다. 정량이다, 100이. 그렇다면은 50씩 두 번에 나눠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30씩 세 번에 나눠주는 것은 더 좋습니다. 인간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소식주의자죠. 한 번에 배불리 먹는 것보다도 꾸준히 하루에 한 5끼 정도를 먹으면서 조금씩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비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료를 완전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란한테 비료를 완전히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산에서 지금 있는 출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베란다에 이 분 속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이 출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 속은 상당히 그 척박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뭐 난석에다 심으면서 흙에다 심는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난석은 흙이 아닙니다. 자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굵기 정도가. 돌에 심은 것인데, 돌은 공국률이 크죠. 돌과 돌 사이에 이 공국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면 슉슉 그냥 밑으로 빠져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염류집적 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부인한 이유도, 이 분 속에서는 염류집적 현상이 출란의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국률이 크기 때문에 비료를 한번 줬다 하더라도 비료를 안 주고 물만 줄 때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류집적 현상이 잘 오질 않습니다. 물만 몇 번 줘버리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 흙에서 자라는 화분들은 좀 경우가 다르죠. 비료가 쌓이니까 염류집적 현상이 올 수가 있죠. 그 이제 출란은 좀 독특한 환경에서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특히 유기질 비료,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합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출란도 뭔가 먹고 자라야 되는데 조금 힘들어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광합성만으로 충분한 영양력을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지 않아 광합성만 한다 그래서 출란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명만 그냥 유지하겠다. 그냥 우리가 죽이지 않고 생명만 쭉 유지하겠다고 한다면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출란은 죽지 않습니다. 광합성과 물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명만을 유지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배양이 아닙니다. 출란은 약간의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란이 광합성을 통해서 자라는데 약간의 인간이 도와준다면은 사람의 만족감을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출란이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엽성도 좋아지고요. 꽃도 화려하게 피고요. 꽃 색도 좋아지고요. 벌브도 튼튼해지고요. 뿌리 내림도 좋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연에 있는 식물이 아니고 분해해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자연에서의 자라는 환경에 비해서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풍부한 유기질이 풍부한 이런 부엽토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던 그러한 본 환경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산에서 본 그 부엽토에다가 심는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도 이 분소 간의 환경이 좀 더 척박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은 필요한데, 하다못해 자갈에 심었는데 이것은 자연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력이 왕성하지 않은 난, 지금 세력을 확장시키는데도 버거운 난, 즉 한 촉짜리 난, 또는 두세 촉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힘들어해. 병이 온 건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생장 불균형이 온 것인지 세 촉 정도 됐는데도 비리비리해. 이런 난초들은 비료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흡수하고 나서 그 비료를 소화해내는 어떤 체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면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 닌게루를 맞아야 되는 현상의 그 출란들이 음식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버거워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료가 독이 됩니다. 비료가 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료를 몸 속에서 소화시키고 몸 전체로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출란이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들은 어느 정도 먹을거리를 떠먹여줘서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물과 광합성만으로 출란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비료를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비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튼튼한 잘 자라는 난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잘 자라는 난초는 인간이 조금만 부추겨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죽어가는 난초에다가 비료를 주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난초는 비료뿐만 아니라 제 경험상 살충제, 살균제를 줘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보통 난하고 그 약 효과를 발현하는 어떤 그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난초, 비리비리한 난초에서는 제 경우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비료는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 난초, 세력이 약한 난초, 생명을 좀 더 유지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난초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필요가 없고 비료도 필요가 없다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난초에 비료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인문이종 같은 경우요. 먼저 인문이종 같은 경우 이 무늬가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잘 먹고 영양분이 튼실한 이런 출란들은 무늬가 상당히 화려한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발전력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비리비리한 난초는 이 무늬의 발전 어떤 그 패턴 또는 발전은커녕 무늬를 발현하는 데서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사피 같은 경우요. 사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 근데 건강한 난초는 그 다음 해에 신화가 튼실하게 올라오면 화려한 사피가 올라오는데 이 생명력을 지금 겨우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난초들은 사피가 화려하게 발전하지 화려한 그 무늬를 띠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신화가 계속 그냥 사피 끼만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이종 같은 경우 중투가 됐던 서호반이 됐던 비료의 약간의 도움에 따라서 무늬도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그럼 화해품은 어떠냐? 화해품은 비료의 도움에 의해서 꽃이 크고 튼실하지만 더 나아가서 색깔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통을 정교하게 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화통을 잘못 처리해서 좀 더 일찍 씌웠거나 늦게 씌웠거나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꽃색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예외로 치고 비료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잘못된 시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잘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꽃색이 아주 적화로 펴야 되는 꽃인데 탁한 색이 나온다거나 화통을 제대로 잘 해도 아니면은 홍색에 가까운 색이 나온다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화통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그러나 시비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꽃색을 화려하게 하는 어떤 영양분, 비료 이런 것들로 아주 약하게 많이는 말고 조금 도와주는, 물론 이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는 정도지 이게 없으면 지금 시비가 없으면 죽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얘네들을 꽃을 피고 화려하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없어도 비료가 없어도 튼튼한 꽃을 피고 화려한 색을 낼 수 있는 식물인데 도와주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봄, 가을로 시비를 지금 해야 되는 철입니다. 튼튼한 난 위주로만 시비를 하시고 아주 연하게 해주시고 기존의 농도보다는 뭐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를 연하게 해주시고 간격도 좀 더 뚝뚝 띄어서 두 번 줄 걸 한 번 주고 세 번 줄 거를 한 번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비료는 약간은 도와주는 것이지 비료를 가지고 내가 출란을 컨트롤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면 비료는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비를 해야 될 때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시비를 해야 되느냐? 가을이니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죠. 무질소 비료. 각종 미량, 원소,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질소만 없어. 요거를 이제 무질소 비료라고 하죠.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는 상관없습니다. 질소가 없는 다양한 미량 요소를 포함한 인산칼리서부터 뭐 규소, 망간, 비타민 등등 다양하게 들어있는 복합 무질소 비료를 지금부터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소를 줬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나요? 하니까 그럼 무슨 무질서 비료를 줘야 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 앞선 동영상에 무질서 비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출란교실에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수입산 무질서 비료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수입산이라서 외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한 건 아니고요. 국내 농약사가 수입을 해서 소분을 해서 국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물은 전량 캐나다에서 수입한 거로 돼 있어요. 그 앞선 동영상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완전히 주지 않고 무비료로 무비료로 출란을 키우는 것이 좋다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알겠으나 자칫 잘못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료가 없이 그냥 키워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기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